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2019년 새해는 황금 돼지의 해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돼지에 관련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벌써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된다는 게 아직도 맞아요.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돼지는 인간에게 정말 친숙한 동물인데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특성들이 있나요? 네, 우선 돼지에 관한 오해부터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통 돼지를 떠올리실 때 많이 먹는 동물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거든요. 예, 뭐 많이 먹는 친구나 뭐 먹는 걸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보고 야, 이 돼지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돼지는 일정한 양만을 먹고 그 이상은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료를 뭐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적당한 양만을 먹고는 그 이상 스스로 더 이상 먹지 않을 수 있는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또 하나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 돼지가 예. 왠지 좀 지저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육장에서 뭐 배설물을 묻히고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신다거나 예.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일정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네. 돼지는 잠자리와 배설하는 공간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도 갖고 있는 아주 깔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림에도 보면은 보통 돼지들 모습이 떠오르는 게 이제 코를 박고 막 먹는 네, 거나 맞아요. 뭐 변 위에서 뒹굴거나 이런 네. 모습을 떠올렸는데 좀 저희가 좀 오해였네요. 돼지에 대해 좀 오해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가 IQ가 좀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돼지의 지능 지수는 한 75에서 85 정도로 IQ 60인 개보다도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는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아이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돼지도 훈련만 한다면 반려견처럼 뭐 재밌는 동작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돼지의 능력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돼지의 후각이 아주 또 뛰어난데요. 돼지 후각 수용체 유전자, 그러니까 네. 이제 후각과 관련된 유전자의 개수를 살펴보면 돼지가 한 1,301개로 개가 한 1,094개 정도인데 오히려 개보다도 더 많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뭐 후각까지 개보다 나은 점이 돼지가 더 많다니까 네.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돼지가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종간 이식이라고 해서 돼지의 장기를 뭐 사람에게 이식하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혹은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연구를 말하는데요. 네. 그럴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돼지입니다. 네. 돼지에게서 얻은 장기를 이제 바이오 인공장기라고 부르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이 장기 이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장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돼지 장기 이식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항상 궁금했던 건데 네. 장기 이식을 받으면은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데 돼지 장기 이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역 거부 반응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가장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체라고 해서 이제 외부의 물질과 싸우는 항체가 반응을 해서 공격을 해서 그 물질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데 네. 문제는 이 항체가 이식된 장기도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 공격을. 반응을 그렇죠, 일으킨다라는 거잖아요. 네. 돼지 장기를 이식했을 때도 역시나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우선 사람의 항체의 경우에는 돼지 장기에 있는 특정 물질을 통해서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 공격 대상이 왔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 특정 물질을 없앤다고 하면 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형질 변환을 시켜서 그 물질이 없는 돼지를 유전적으로 교정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혹은 다른 동물에게 이식한다 하더라도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2015년에는 형질 전환 돼지의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을 해서 5개월 동안 이 원숭이를 생존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네. 2016년에는 형질 전환 돼지, 마찬가지로 이런 물질이 없는 돼지의 심장을 개코 원숭이에게 이식을 해서 945일 동안 살아있게 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죽는 걸 보니까 아직 기술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죠. 네. 이 돼지의 쾌도를 원숭이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쾌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쾌도는 인슐린 분비를 관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 쾌도를 이식받으면 인슐린 분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기 이식 부족 문제로 인해서 쾌도를 이식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예. 2016년에 돼지 쾌도를 원숭이에게 먼저 이식을 했는데요. 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연구팀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돼지 쾌도를 사람에게까지 이제 임상 시험을 하려는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법규 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래도 관련된 성과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돼지는 사람과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지 장기를 이식하려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네, 우선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이유인데요. 우리 몸속의 구조와 돼지 몸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이 가장 첫 몸속의 번째 구조가요? 네. 있고요. 우선 어떤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장기의 크기가 좀 있어줘야 네. 하는데 돼지가 또 그 점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 네. 돼지 장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잡식성 여러 가지를 먹는다는 네. 그런 식성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돼지는 다산의 상징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요. 한번 새끼를 출산할 때 10마리 가까이를 낳기 때문에 어떤 실험 대상의 어떤 개체수를 확보하는데도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독 동물 중에서 돼지한테만 박하게 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는 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해넘이와 해돋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어딘지 아시나요? 저는 정동진 아닌가요? 독도입니다. 독도예요. 예. 네, 가장 7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7시 26분에 해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2018년 마지막 해넘이와 2019년 첫 해돋이의 시각을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독도에서 네. 새해 첫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고요. 오. 서울의 경우에는 7시 47분에 해돋이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출과 일몰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일출의 네. 경우에는 태양의 가장 윗부분, 해의 가장 윗부분이 네. 지평선과 맞닿는 그 순간을 딱 보이는 순간 떠오를 말씀하시는 때요. 거군요. 일출이라고 하고요. 일몰은 이와 반대로 해의 가장 윗부분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지구의 좌표계, 그러니까 그 특정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계산을 해서 그때의 태양의 어떤 고도를 산출을 해서 시각을 계산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내용이 일출에 관련해서 네. 고도가 높은 곳에서 해를 더 빨리 본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네, 그게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이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의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저희 궁금한 S에서도 짧게 소개를 네. 해드린 다뤘죠.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어떤 예를 들어서 입증을 할 수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항구에서 배가 들어올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배의 돛부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돛부터 서서히 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네. 떠오르는 해를 더 먼저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평선 너머의 해를 높이 있는 사람이 더 먼저 본다라는 네. 건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해발고도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에 계산된 일출 시각보다 고도가 점점 높아졌을 때 일출 시각이 더 빨라지게 되는데요. 한 100m 정도 높아지게 되면 네. 일출 시각은 2분 정도 많이 앞당겨진다라고 차이가 볼 수 나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산이나 전망대 같이 좀 높은 곳이나 바다가 탁 트여서 보이는 그런 언덕 같은 곳이 해돋이철마다 사람들로 붐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곳을 좀 살펴보면 많이 아실 테지만 남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연주봉도 아주 해돋이 명소 가운데 하나고요. 네. 매해 뭐 전국에 많은 해돋이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죠. 울산 울주군 간절곶은 간절곶이요.
정말 명불허전이죠. 예. 많이 알고 계실 테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 누리호 액체 엔진 시험 발사체가 발사 성공이 됐던 예. 나로 고흥이요. 우주센터 예. 고흥의 어떤 해변도 아주 해돋이 관광 명소로 유명세를 점점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사실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친구 함께 해돋이를 보면서 네. 희망찬 새해를 좀 다짐해 볼 수 있는 좋은 추억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참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2018년을 마무리 짓는 그러게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해돋이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본 적 있나요 혹시? 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가 좀 괜찮았던가요? 저는 진주의 선악산이라는 곳에서 해돋이를 어. 중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중계를 네. 중계까지. 전 중계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저도 이번에 좀 고도 높은 곳에서 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좀 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